이번 방안을 최종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가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당은 대승적인 결정이라면서 발을 맞췄고 야당은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조태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이후 한국 수출 규제, 안보협력 중단 등을 지난 정부가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반일 구호로 얻은 게 뭐냐, 배상이나 추가 사과가 왜 없냐는 건 이대로 계속 가자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찾자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간접 사과는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얻을 실익,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첨단 기술, 소재, 부품, 장비 협력 강화 등을 대통령실은 기대합니다. 이르면 이번 달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 이런 문제 구체적으로 논의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일 간의 진정한 미래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인지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 야당은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 없이 미래와 이익만 얘기하는 건 구걸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국격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법치 부정이자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가히 삼전도 구력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대통령실 측은 이번 발표가 이 시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치라 생각했다며 일본 정부나 기업이 전향적으로 나올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